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사물이나 자신의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만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진다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누구나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똑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가련한 배우처럼 살고 있다.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내적인 행복과 기쁨마저 그런 역할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풀 벗겨보면 고통에 시달리는 똑같은 가련한 멍청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고통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두에게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과 부,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생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것.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덜 불행하게, 즉 그럭저럭 견디며 산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노년은 삶의 노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단히 큰 기쁨이나 엄청난 쾌락을 맛본 사람이 아닌 것이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심 아래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은 무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의 행복은 명랑한 기분에 크게 좌우되고 명랑한 기분은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똑같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도 몸이 건강할 때와 병 때문에 짜증나고 불안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이 완전히 다른 걸 보면 그건 분명해진다.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느끼는 것, 사물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현재만이 확실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계획과 걱정에 온통 마음을 쏟거나 과거에 대한 동경에 빠지지 말고 현재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르게 되어간다는 사실, 과거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과거와 미래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를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받아들여라.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다. 현재는 현실적으로 충만한 시간이고 우리의 생활은 오로지 현실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항상 명랑한 기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는 견딜만한 현재의 시간이라면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좋다. 가시 말해 과거의 품은 희망이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짜증난 얼굴로 현재를 우울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좋은 시간을 내팽개치거나 경솔하게 망쳐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함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길가에 놓인 돌멩이처럼 차 버려라. 시시각각 사소한 재난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큰 재난을 견디는 힘이 행복할 때 완전히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일 겪는 성가신 일이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생기는 사소한 갈등, 별로 심각하지 않은 충돌이나 타인의 무례한 언행, 험담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사신 지크프리트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을 마음에 담아두거나 곰곰 생각하지 말고 되살아날 때마다 길가에 놓인 돌멩이처럼 힘껏 차 버려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곱씹으면 안 된다.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벌려 두어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는 모두 비밀로 해두고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내버려 둬야 한다. 아무리 사사로운 문제라도 그들이 알면 나중에 뜻하지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지키고 싶다면 말보다 침묵이 더 낫다. 침묵은 현명함과 관련되고 말은 허영심과 관련된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똑같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는 말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한번 내뱉어 버리면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금방 말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자세는 생각과 말 사이에 커다란 틈을 벌려두는 것이다. 어리석음의 세 가지 싹. 인간의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세 가지 싹이 자라난다. 명예여, 허영심, 자긍심이 그것이다. 허영심과 자긍심의 차이는 이렇다. 자긍심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다. 반면 허영심은 이러한 확신을 타인의 마음속에서 일으키려는 소망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다는 은밀한 희망을 품는 것이다. 자긍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면에서 솟아나는 직접적인 평가인 반면 허영심은 그런 평가를 외부에서 얻으려는 노력이다. 허영심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들고 자긍심은 과묵하게 만든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기보다는 계속 침묵하는 편이 오히려 더 쉽게 타인의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예의는 밀랍에 에어를 가하는 것과 같다. 예의란 서로의 도덕과 지성이 부족한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자는 무언의 합의다. 노출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의는 현명한 행위이고 무례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쓸데없이 경솔하게 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미친 짓이다. 밀랍은 성질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지만 조금만 열을 가하면 말랑말랑해져 마음대로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고집 세고 거친 사람에게도 약간의 예의와 친절을 베풀면 부드럽고 의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의는 인간들 사이에서 열이 밀랍에 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시간을 가불에 쓸 경우 결과를 예견하여 시간을 앞질러 무언가를 취하려는 일은 이론적으로만 해야지 실제로는 하면 안 된다. 시간을 채워야만 완성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간보다 더 고약하고 몰인정한 고리대금업자는 없다. 시간은 미리 가불에 쓰고 나면 유대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생석회와 열을 이용해 나무를 키우면 며칠 만에 잎과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나무는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 젊은이가 서둘러 성인의 생식력을 발휘하려고 한다거나 30살이 되어야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를 일을 19살에 해내려고 한다면
시간은 어쨌든 가부를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미래에 갖게 될 에너지의 일부, 즉 그의 생명의 일부는 이자로 나가게 된다. 관계의 역설. 교제에서 우월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일 때다. 때문에 상대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따금 상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우정이 돈독해진다. 또한 가끔씩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서로가 우정을 더욱 중요시한다. 존경하지 않는 자는 존경받는다. 는 이탈리아 속담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경우라도 마치 범죄라도 되는데 그런 사실을 그에게 숨겨야 한다. 그리 유쾌한 태도는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상대방의 가시를 견디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바싹 달라붙어 한 덩어리로 뭉쳤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기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그러자 인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 덩어리로 붙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가시가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불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상대방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공허함과 지루함에서 생겨나는 사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그러나 곧 불쾌감과 반발심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정중함과 예의다.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따뜻해지려는 서로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겠지만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을 재는 잣대다. 기쁨이나 쾌락으로 인생의 행복을 재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잣대를 잡은 것이다. 쾌락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생각은 질투심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품는 망상이다. 반면에 고통은 적극적인 감정이다. 따라서 고통 없는 삶이야말로 행복을 재는 잣대다. 고통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 지상의 행복에 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쾌락을 맛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에 쾌락을 줬다가 결국 속아 넘어간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이 설사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운명 때문이지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쾌락을 지나치게 희생했다 해도 모든 쾌락은 환영과 같은 것이므로 사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셈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좇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 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견해에 상관하지 말라. 타인의 의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상적이고 얕은지, 신념이 얼마나 가볍고 천박한지, 견해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되었는지 그 모든 걸 제대로 안다면 타인의 견해를 점차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찮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타인의 견해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이다. 앞의 내용은 박재인 선생님이 편역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의 일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렵고 우울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불행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를 채워서는 안 된다. 현재의 즐거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랑함을 가지자. 명랑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자.